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본인 후보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제 소개요. 예, 저는 꿈을 꿔도 부평이 떠오르고 또 뭐 부상을 해도 부평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만큼 부평에서 제 정치 인생을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부평구의 달동네에서 공방 선생하면서 지역 주민과 아이들 돌보다가 그게 기초가 돼서 정말 기초의원을 했죠. 네. 지방자치 첫 시작에. 그 다음에 이제 인천시의원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아니 도대체 달동네 사는데 왜 상수도물이 한밤중엔 안 나오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거 상수도 사업소다. 왜 학교 급식은 전국에서 하는데 왜 우리 이런 인천엔 안 하는 거야. 그것도 시의회다. 이래서 제가 인천시의회를 2번을 했어요. 그 다음에 왜 자치분권이 안 되냐. 중앙에서 뭐든지 하라는 대로 하냐. 이래가지고 돌파하자 한 게 국회 비례대표로 가서 행자위에서만 4년 하고 국회에서 아무리 분권으로 뭐 이렇게 사업과 예산을 줘도 지방에서 또 변화가 없다. 그래서 제가 부평구청장을 첫 그 민주당으로선 선출직 여성구청장을 2번을 했죠. 8년 하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런 행정과 정치 경험을 다 포함해서 인천시장을 나가려고 해서 2년 전에 시장 출마했다가 경선에서 안 되고 이번에는 이 지금의 모든 문제 그리고 촛불 정부가 반드시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 이 국회에 대한 이 국민들의 실망을 바꿔내는 21대 국회 개혁을 위해서 부평구 갑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지금 최근 저번 달 한 22일로 기획이 됐는데요. 예. 단수 공천이 결정이 되었다가 갑자기 이게 또 경선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의 여성 정치 참여율이 김연아는 뭐 올림픽에서 여자 1등 막 양궁 이르고 해도 세계에서 경제는 막 10등 이렇게 하는데 여성 정치 참여는 100등이 밑에 내려가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는 남녀 격차가 꼴찌일 만큼 아주 여성들이 겉으로는 참 평등하게 학력도 높고 그러는데 실질적인 정책과 권한을 갖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불평등하다. 그게 바로 여성 정치의 부분도 그런데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계에서 이미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거는 30% 이상 하자 하는 건 벌써 95년도부터 쭉 그래왔고 지금은 남녀 동수가 돼야 된다. 프랑스에는 헌법을 만들었고 캐나다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르완다, 뭐 중미 다 지금 남녀 동수로 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근데 대한민국만 지금 국회 여자가 17%밖에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굉장히 많이 국회 안에 싸움했던 게 정치개혁을 한다고 선거법을 바꿨는데 그 선거법에 의거하면은 오히려 집권당인 민주당엔 여성이 더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지금 세계 30% 평균도 안 되는 이 17% 여성 국회의원을 지금 집권당은 그것도 못 지킬 우려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여성들이 관심 갖기를 집권당에서 반드시 지역구의 여성 후보를 당헌에, 당규에 결정되어 있는 당헌은 당 안의 헌법입니다. 대표이신 이해찬 대표도 그 약속을 많은 여성들과 정치인들한테 했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후보자들이 여성 후보가 한 20%밖에는 출마를 신청을 못했고 그게 공관위원이라는 공천관리 심사위원회에서 많이 이렇게 전적으로 다 동의되지 못해서 한마디로 여성 이번에 정치 참여율 집권당이 10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경선을 하게 되면 조직이나 뭐 실제 본선의 경쟁력 검토 등 해가지고 다 안 될 우려가 있어서 단수 공천해야 된다 하는 게 저한테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남인순 씨를 비롯해서 4~5명이 단수 공천을 받았고 그 받은 거에 대해서 특히 인천 여성계가 아주 환영 성명을 했고 그랬는데 저도 뭐 지역에 단수 공천 받아서 우리 그 내부의 경쟁 싸움은 오히려 소모적이고 본선에서의 상대당과 싸우는 힘을 가져가고 또 전국에서도 여성 정치의 어떤 아주 모범적인 케이스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불과 5일 만에 재심에서 번복이 됐죠.
재심에서 번복되려면 절차상 큰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후보한테 무슨 결격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없이 가장 결정적인 것이 인천시의 시당의 현역 남자 국회의원들이 연명을 했다. 이게 아마 재심위원들한테 영향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대한민국에서 인천에서 최초로 여성 국회의원이 단수공천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번복됐다.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그건 개인적인 것뿐 아니라 아마 여성 정치 역사상 그 인천에서 남자 국회의원 7명의 연명으로 단수공천된 여성 후보가 번복돼서 경선으로 가게 됐다 하는 거는 또 다른 긍정적인 의미를 아무리 보여도 이런 우려되는 건 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경선 그 신청을 하신 걸로 제가 예.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을 수용하신 것은 예. 뭐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이제 방해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홍명희는 자신 있다. 예. 라는 이제 배경이 예.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도 이 저의 경선 상대 후보가 가장 큰 결격 사유로 본관위에서 심사할 때 문제 삼은 것이 그 당원 권리당원은 정말 총탄이나 마찬가지 공정한 경쟁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걸 먼저 가져간 셈, 불법으로 가져간 셈인데 당원 권리당원의 그 명부를 불법으로 과다하게 유출했다. 그걸로 이제 그 페널티를 줬고 또 그거에 대한 이 당원과 당규의 결정상에서 보면 꼭 50대 50의 부분이 아니라 최고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 50대 50으로 가더라도 이렇게 불법으로 이미 지역 안의 공정선거가 경쟁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권리당원을 40%로 제한했고 일반의 그 시민들의 참여를 60%로 한 것. 이렇게 불법에 대한 아주 그 최고위원회 적극적인 전략 선거의 부분이 제가 한편으로는 경선을 임해라 하는 그 당의 그 전달 사항으로 듣고 제가 30년을 이 당을 지켜온 사람으로서 대승적 견지에서 이것을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여기 지역구 구민들이 또 당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 경선에 이 외부에서 뭐 좀 더 큰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힘으로 그야말로 영향력을 훼손시키지 잘못된 영향력으로 이 경선이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우려를 안 할 수 없는 게 그야말로 단수공천된 공간위의 중앙당의 그 결정을 뒤집어 엎는 그 당내의 인천시당 안에 특히 중진 의원들과 뭐 이런 국회의원들의 카르텔이라고 불려지는 부분들은 이제 그만될 거라고 하는 전제 아래 진행될 거라고 믿고 수용한 것이죠. 그게 정말 우리 부평 구민들의 제대로 된 선택을 저는 이번 경선 기간 안에 전화로 또는 뭐 얘기 전달될 수 있는 통로를 통해서 제가 30년 부평구에서 일한 곳에 대한 평가로서 그리고 본선 경쟁력을 갖는 아주 압승 카드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보통 이제 여성의 가장 큰 적은 여성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제 30년 가까이 이제 부평에서 정치를 이제 해오시고 계시는데 30년이면은 여성 단체에서도 나름 이제 좀 적대적인 관계 있는 여성 단체도 있을 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단체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는 이유는 뭐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여성의 적은 여성이 아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6번 선출직을 나가면서 정말 현장을 누빌 때는 오히려 나이 드신 그 어르신들이
그간에 이 남자들이 못했던 그런 새로운 여성들의 그 입장에서 또는 젊은 여성들 경우에는 이제 여자들이 정치하면 깨끗하게 할 거다 뭐 이런 기대를 보여주면서 제가 아주 큰 힘을 얻었고요. 또 그런 풀뿌리의 여성들의 생활과 뭐 일터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정치에 반영시키는 그야말로 생활 정치를 하니까 박수를 많이 받고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에 저는 뭐 학연도 없고 또 특별한 지연도 없고 가진 것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구연서부터 구청장, 국회의원 여기까지 오는 건 정말 그 풀뿌리 그 중에서도 여성들의 지지와 그리고 우리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국에서 아, 저 여자가 하면 깨끗한 정치한다. 저 여자가 하면 풀뿌리 생활 정치한다. 이런 거를 인정받은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우선 오해되는 그 여성 안 찍는다. 이건 이 기회에 완전히 불식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생활 정치 그리고 개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오히려 여성들한테서 저를 통해서 좀 확인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이번에 여성단체들이 큰 역할 많이 했어요. 비 오는 날도 보니까 그 피켓 시위도 하고 당사 앞에서 그러실 분들이 아닌 걸로 아는데 또 이렇게 성명서 내는 것이 인천에서 냈는데 중앙에서 다 확인하고 이런 거 보면 인천이 특별한 아주 힘이 있는 특히 여성의 힘이 있는 곳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분들의 정치 참여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럼 이제 이 부평 지역의 어떤 그 경제 공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텐데요. 이제 부평 지역이 지금 보면 미군기지 반환에 대한 개발 그리고 도시 재생 이런 부분이 지금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전에는 경제 그러면은 뭐 생산 뭐 이러면 또 어딘가를 훼손시키고 뭐 크게 만드는 거 이런 거로 생각을 하는데 부평의 경제는 오히려 도시 재생이라든가 또 오래된 그 뭐 미군기지 같은 것들을 새로운 역사 문화 공간으로 만들면서 그게 또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쪽으로 차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제 도시재생 쪽에서 우리가 중앙에서부터 지원을 받은 게 굴포천이 지금 복개돼 있습니다. 하류 쪽은 복원이 돼 있지만 상구 쪽이 주차장으로 복개된 부분이 이 복원이 될 수 있는 중앙지원금을 제가 구청장 있을 때 받았고 그것이 이제 아마 실시 설계를 거쳐서 올해부터는 이제 복개하는 복원 사업으로 갈 건데 생태 복원 사업으로 그러면 이 부평의 한 도심에 하천이 맑은 그 생태 하천이 흐르고 그 주변에 청년들의 뭐 그 작은 사업들 또는 예술인들의 뭐 작은 물건들 만들어내는 그 공간들 공간? 예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걸어가고 또 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되고 거기에 지금 부평이 음악 도시로 또 지정이 받았어요. 제가 구청장 있을 때부터 지금 쭉 진행돼 왔는데 거기에 음악까지 흐른다면 물길 음악 그리고 이 시민들의 이 활동하는 작은 경제들 이렇게 흐른다면 그게 그야말로 가장 지역사회에 바람직한 경제 아닌가 그리고 바람직한 주거 환경 아닌가 삶의 공간 아닌가 생각하고 4년 안에 제가 있는 동안에 그간에 구상하고 그간에 씨를 뿌려놨던 것들이 확실하게 그 피어나고 열매 맺는 그래서 부평 사람들이 내 후손한테는 정말 멋진 세상을 내 노후는 정말 부평에서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열려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실현이 된다면 이제 부평 그러면 이제 좀 이제 오래된 도시, 그렇죠. 구도심 이런 이제 예. 이미지가 있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도시 재생이라는 예. 그런 사업으로 된다면 예. 이제 정주 여건이 좋아진다. 예. 그러면 정주 여건이라는 것은 살고 싶고 예. 머물고 싶은 도시 예. 그렇게 이제 된다는 뜻이겠죠? 예. 그래서 저희는 부평구청장일 때도 지속 가능 발전 도시라고 했는데 전국 그 지자체 한 30개 도시가 저를 그 모범 도시로 해서 첫
그 지방정부 지속가능정부협의회 회장을 제가 맡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은 유엔에서도 이미 세계적으로 진행해야 될 건데 부평이 해왔고, 전국에서도 가장 말씀하신 정주 도시의 지속가능 도시의 그런 도시로 이제 자리 잡게 될 겁니다. 뭐 좀 구체적으로 덧붙여서 구청장을 이제 재임 예. 연임하시면서 이제 8년이라는 예. 기간 동안 이제 구청장으로 하셨는데 그 중에 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있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일이라든가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이라고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하면 좀 고르기가 어렵지만요. 그래도 기억에 남는 제일 제가 보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구민들과 공무원들과 함께 만들어낸 게 빚이 전국에서 사실 이 기초지자체들은 가장 많았어요. 거의 예산의 그 상당 부분이 이 빚이었는데 이 700억 가까운 우리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 빚을 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끝날 때는 빚을 다 갚았다. 이게 정말 이 어려운 중에 사회복지비가 예산의 60%가 차지하는데도 빚 다 갚고 문화도시이고 또 생태도시로 이렇게 준비되고 마련했다는 게 아주 보람있고, 두 번째는 청렴도가 꼴찌였어요. 우리 공무원 청렴도가 꼴찌라는 건 공무원들 사기가 아주 바닥이었다는 거고, 또 주민들이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꼴찌였다는 건데, 제가 들어오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1등을 적어도 인천 안에서 1등과 그 상위 그룹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게 아주 그만큼 이 잘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참 감동이 되고, 그래서 세 번째는 그 숙박 행정을 제가 동네마다 다니면서 취약지역에서 잤는데, 그럴 때 보여주는 그 시민들의 신뢰, 우리 동네 구청장이 저기 노인정에 와서 자고 갔대. 이게 지금까지도 회자되는데, 그런 힘을 모아서 제일 마지막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신천지 대성전을, 전국 대성전을 우리 부평에다 만들려고 했어요. 그 싸움을 무려 4, 5년에 걸쳐서 했는데 결국은 이만희 교주가 우리 부평구에 사과하지 않아서 그것이 진행되지 않는, 그래서 부평구에 대한민국의 그 신천지 대성전이 건립되지 않은 그 일을 해냈다. 이게 지금 이 코로나 재난 사태에 비춰볼 때 정말 잘했다. 만약 이 대성전이라고 하는 게 부평이 있었으면 아마 부평구가 아마 격리돼야 될 고립도시가 됐을 뻔했는데 뭐 참 잘한 것 같다. 예. 그게 몇 년 전 일인가요? 제가 이제 임기를 막 시작했던 게 2010년에 시작을 네네. 했는데, 그때부터 그게 벌써 시작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0년에 시작해가지고 2014년에 제가 선거를 또 나가게 됐는데, 그렇죠. 그때 압박이 신천지 쪽에서 우리 그 대성전 건립 허가를, 건축 허가를 내주면 당신을 적극 지지하겠고, 건축 허가를 안 내주면 당신 선거를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겠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전혀 영향받지 않고 당선이 됐어요. 그랬더니 더 압박이 심해져서 그러니까 14년 임기 다음까지도 그 압박은 받았는데, 심지어는 구청을 신천지 교인들이 한 2,000명이 다 뱅뱅 돌다가 진입을 하는, 그래서 아주 위험한 사태까지 갔었는데, 결과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에서 지혜를 잘 발휘하고, 또 그런 무슨 유권자로서 표행사 하겠다는 압력이든지 정치권에서 그거 좀 해줘라, 높은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는 그런 저기도 현상도 있었는데 잘 막아냈습니다. 큰일 하셨네요. 예, 지금에서 어쨌건 보면. 예, 참 힘들었죠. 예, 짐작이 갑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정치 인생 30년인데 그 정치 인생 30년 홍미영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신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정치인 홍미영은 우리
그 세상에 정의가 평등이 좀 더 많이 펼쳐지고 그리고 나만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 도생의 세상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 중심인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그렇게 노력하다가 간 사람 이렇게 그렇게 애쓰다가 끝까지 그렇게 일한 사람. 뭐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정치인 홍미영의 정치 철학 신념이 있다면 좀 전에 좀 말씀드렸죠. 더불어 사는. 지금 우리 대통령이 국정의 화두가 통합과 포용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포용 사회는 대한민국의 지금 우리 촛불 정부의 대통령의 말씀일 뿐 아니라 세계가 지금 포용 사회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적극적으로 우리 촛불 정부가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중앙당에서도 다문화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이 포용의 그 중에서도 가장 바닥에 있는 분들이 저는 또 다문화 부분이고 이주민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안에서는 그 상당한 그 인구로서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이 또 미래 우리 대한민국을 끌고 갈 부분이기 때문에 포용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그리고 미래 사회에서 중요한 거고 내가 지금 그걸 담당하는 포용의 철학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홍미영 정치인 홍미영. 끝으로 우리 지역 유권자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여름을 동네라고 하는 십정동의 가장 가난한 동네 나환자촌 뭐 불리기도 하고 뭐 한편으로는 철거민촌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그분들이 저를 선택해서 제가 정치를 시작을 했죠. 그분들한테 아직도 빚을 다 갚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밀어주시고 그분들이 믿어주셔서 그분들이 키워주셔서 지금도 저한테 5번 단회를 찍고 이번에 국회의원 남은 6번 찍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분들이 아직도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지만 충분히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특히 부평갑에 전철을 끼고 남북이 분단돼서 다른 지역보다 늘 낙후된 박탈된 그런 심정에 있는 주민들이 홍미영과 함께 4년을 지내면서 좀 더 나아졌다. 그리고 또 좀 더 희망이 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빚 갚는 홍미영, 빚 열심히 해서 그 같이 잘 사는 우리 부평 갑 만드는데 열심히 하겠다. 다시 한번 믿어주시고 또 다시 한번 함께 해달라.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시 한번 그 끝으로 이제 제가 홍미영의 이름 숫자가 좀 삼행시를 한번 제가 그랬어요? 오늘 한번 띄워볼 테니까 삼행시를 한번 내가 지으라고요? 뭐 제가 지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홍미영이 아닌데 저는 저를 별로 이렇게 제 이름 중심으로 가본 적이 없어서 오늘 한번 이렇게 한번 가보시죠. 글쎄요. 내가 오늘 한번 띄우겠습니다. 뭐 이게 자 오늘 띄우겠습니다. 홍미영과 함께 미소를 지으며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